안녕하세요. 이름은 나중에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은퇴 당시 순 자산은 얼마였나요? 저는 사실 은퇴를 준비하는 동안 은퇴 자금에 대해 목돈의 느낌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금 흐름에만 집중했고 무조건 월 현금 흐름 500만 원만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총 자산의 느낌으로 꾸준히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그 당시 현금 흐름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대출을 제외한 순 자산은 5억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5억 이하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실물 자산의 가격입니다. 은퇴 당시 현금 흐름은 얼마였나요? 3인 가족 500만 원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개인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인원, 거주 지역,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요. 저희는 세 가족의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었고 아이 한 명의 교육비, 친정 부모님 용돈, 그 외에 누구나 지출하는 공과금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상 생활비를 책정할 때 제가 했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을 노트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간만 가계부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3개월의 평균을 내보니 당시에는 45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었고 그걸 토대로 현금 흐름 500만 원을 목표로 은퇴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퇴자금 마련 소요기간은 얼마인가요? 총 소요기간은 4년 8개월입니다. 은퇴자금 마련 소요기간 역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다 다르고 은퇴자금 목표 역시 각자가 다르니까요. 저희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종잣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요기간이 오래도록 걸리지 않았던 건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자산의 개념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월 생활비 개념으로 준비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현금 10억을 만들고 나서 은퇴를 하겠다 또는 자산 50억을 만들고 나서 은퇴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른 은퇴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투자를 위한 종잣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했나요? 종잣돈 마련 방법은 저의 다른 영상인 나만의 종잣돈 마련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시기는 언제인가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된 건 남편이 퇴사를 했었던 2012년 4월입니다. 은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나요? 종잣돈도 많지 않으면서 어떻게 현금 흐름 500만 원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당시에 사용했었던 방법은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일반 매매와 법원 경매로 매입하여 은행 대출을 풀로 일으키고 잔금을 치른 후에 보증금 조금 플러스 월세 형태로 임차인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300에 월 25만원 이런 식으로요. 월세의 일부는 이자를 내고 나머지는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의 소형 아파트 수를 늘려가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방법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4년 가을 무렵부터 대출 규제가 시작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규제가 하나씩 더 추가되어 더 이상 은행 대출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은퇴 후 힘들었던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변화에 의해 집을 많이 팔게 되면서 갑자기 월 현금 흐름이 대폭 줄어들어서 한동안 마음이 불안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여 또 다른 투자 방법을 통해서 생활비가 확보되면서 다행히 해결되었고요. 두 번째 힘들었던 점은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 끝에 찾아온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남편이 더 힘들어 했었는데요. 처음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남편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해서 잠시 운영하면서 무기력을 회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한 차례 무기력이 찾아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저의 평소 로망이었던 북카페를 100% 셀프 인테리어로 몸을 움직여가며 만들면서 무기력을 극복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인 300만원으로 북카페 만들기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금전적인 부분과 무료함 중에 뭐가 더 스트레스였냐고 물으신다면 저희 부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무료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일하지 뭐하러 일찍 은퇴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은퇴를 원했던 이유는 생계를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돈이 안 벌려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산과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요?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현금 흐름이 더 늘어났으나 이후 서서히 줄어들어서 현재는 30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줄어든 이유는 대출과 원금을 동시에 갚으라는 대출 규제와 지방 소형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보았을 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들을 순차적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매입한 덕분에 순자산은 몇 배로 늘어났으나 현금 흐름은 은퇴 당시보다 더 감소하였습니다. 생활비가 펑크 나는데 왜 월세가 나오는 주택을 계속 팔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현금 흐름의 질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나이는 40대 중후반입니다. 즉,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줘도 괜찮을 만큼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신경을 써가며 관리해야 되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 편히 오래 보유가 가능한 안전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추가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수도권의 아파트를 반전세 플러스 월세 형식으로 하나씩 교체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종잣돈이 부족한 시기에는 우량 물건을 가지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하여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종잣돈의 크기를 키우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점점 경험치가 쌓이고 더불어 종잣돈의 크기도 불어나므로 점차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짠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은퇴를 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은퇴 시점의 자산보다 더 질 좋은 자산과 현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좋아하는 일로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서 또 다른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른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유튜브를 운영해 보시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셔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